그래요. 엘니뇨 쪽의 문제풀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 그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순환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세하게 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탄소순환하고 질소순환 두 가지거든. 학교에서 자세하게 했으면 얘기를 하세요. 바로 내줄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평상시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무역풍 때문에 어디 적도 근처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쏠려간다고요. 무역풍 때문에. 다른 거 없어. 그러면은 일어날 때 쏠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운 바닷물이 당연히 쏠려가겠죠. 원래는 평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더운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닷물이 여기가 더운 바닷물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더 더운 공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더운 공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상승하겠지. 공기가 당연한 얘기잖아.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많이 없어. 그래서 저기압이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하강하겠죠. 그러면서 고기압이 공기가 많이 모이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위쪽도 이런 바람이 불어요. 여기 평상시 상태야. 그러면 저기압이 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구름 비가 내려요. 많이 주로 그렇다고 1년 365일 내내 비가 내린다 그건 아니야. 맞잖아. 일반적인 기후가 이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도지방 더운 데다가 비도 잘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대우림, 정글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상태가 돼? 고기압이 일반적으로 고기압이 많이 형성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늘 이렇다 이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날이 일반적으로는 맑은 날씨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위쪽은 더운 공기가 있고 아래쪽은 찬 공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더운 바닷물이 쏠려간다고 했지 무역풍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최후로 아래 깊은 바다에서 찬 바닷물이 위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용승 현상이라고 불러요. 유식하게 용승. 그러면은 이 지역은 날이 용승된 찬 바닷물 때문에 적도긴 하지만 적도 근처긴 하지만 비교적 서늘하다고요. 얘네보다는 서늘하다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아무튼. 그 다음에 맑고 아래쪽은 서늘한 찬 공기가 있고요. 위쪽은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보다는 더 더운 공기가 위치하기 때문에 공기 기층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안개가 많이 껴요. 안개가 많이 끼고 그다음에 용승 현상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물고기 밥, 거기 플랑크톤의 밥, 영양염류가 많이 올라오게 돼. 그래서 좋은 어장으로 고기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밥이거든. 햇빛도 좋아요. 온도도 괜찮아요. 밥도 많아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질 거 아니야. 초식성 어류들이 많이 먹으러 올 거 아니야. 먹이가 많으니까. 육식성 어류들이 또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어장으로 어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를 했었어.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 페루 지역이에요. 태평양의 동쪽, 여기는 태평양의 서쪽이라 서태평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 가지 저번에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태평양인데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느냐면 97페이지에 344번 보세요.
97페이지에 344번. 거기 잘 보면은 오른쪽이 동태평양 맞지? 맞나? 왼쪽이 서태평양 맞지?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100도 해놓고 웨스트로 W 돼 있지. 웨스트가 원래 뭔데? 서쪽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스트는 왼쪽에 있어요. 이스트가 원래 동쪽 아니야? 그럼 동서가 반대로 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이게 질문이 나왔다. 내가 이걸 설명해 준다고 했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100도하고 웨스트로 나온 거는 이거는 경도라 얘기하는데 경도의 기준이 있어. 경도의 기준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간다. 동쪽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 각도 있지. 요 각도. 요게 바로 경도라는 거야. 서쪽으로 간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 각도가 100도가 됐을 때 그 위치가 바로 경도가 됩니다. 거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따라서 나눠진 거고 이렇게 경도를 나눈 거고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동쪽과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페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태평양 근처에 살아있는 좋은 어장이라도 물고기를 잡고 있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물고기는 왜 안 잡혔느냐? 용승 현상이 활발하지 않았던 거야. 용승이 활발하지 않게 일어난 겁니다. 용승이 약하게 된 거야. 그럼 용승이 약하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바닷물을 많이 밀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지. 무역풍이 약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밀고 가지 못하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한쪽으로 많이 쏠렸지, 서쪽으로. 하지만 이제는 쏠림 현상이 적어진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기압의 위치가 원래 여기에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봐라. 원래 얇았잖아. 근데 이제는 더 두꺼워졌어요. 바닷물의 깊이가. 그러면 인해 저기압의 위치가 이쪽으로 쏠립니다. 쏠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동한 게 아니라. 그럼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여기 고기압이 됩니다. 저기압이니까 위로 상승 기류. 여기는 하강 기류. 고기압. 그 다음에 바람은 이렇게 되겠네요. 공기의 움직임은. 그리고 저기압이면 무조건 뭐? 무조건 구름 비가 내려요. 원래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이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는 많이 내리게 되니까 이 비가 홍수까지. 이것뿐이야. 용승이 약해졌어. 영양염료가 많이 솟지 못해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밥이 많이 솟지 못해. 그러니까 초식성 어류도 초식성 물고기도 많이 이동할 필요가 먹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육식성 물고기도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장에 고기도 많이 안 잡히게 돼. 근데 이쪽은 반대로 못해요. 비가 원래 많이 왔던 지역인데 비가 많이 안 와요. 날씨가 계속 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곧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가뭄은 항상 산불을 야기시킨다고 보면 돼요. 지금 양양 쪽에 산불 났잖아. 또 났어요. 왜? 그만큼 공기가 건조하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안 되겠다. 야 이거 뭐냐. 그래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 현상을 겪었거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니까 그래 하나님도 우리 좀 쉬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 크리스마스 때 누가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산의 아이가 태어났잖아. 산의 아이를 이제 이 나라 언어로 엘니뇨라고 불렀어. 엘니뇨. 산의 아이가 됐죠? 동태평양이 홍수가 무조건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안 돼. 외우면 나중에 기억 안 나요. 평상시 상태에서 엘니뇨가 됐을 때,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을 때 동태평양이 이상한 고온 현상이 나타났구나. 동태평양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그다음에 서태평양이 오히려 가뭄이고 산불이 나타났구나. 이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무역풍이 너무 강하게 본 거죠. 너무 세진 거야. 근데 왜 이런지를 몰라. 왜 갑자기 약해지고 왜 갑자기 세지는지 모릅니다. 연구를 계속 해봐야 돼요. 너무 세지니까 어떻게 돼? 동태평양의 바닷물보다는 이쪽으로 서태평양으로 많이 쏠려가겠지. 바닷물 자체가. 더운 바닷물 이거 쏠려갑니다. 이거 더 많이 쏠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쪽 지역은 그래. 더운 바닷물이 많이 쏠려갔기 때문에 원래 저기압이었어요. 근데 이 저기압이 너무 큰 저기압이 돼버렸잖아. 너무 뜨거운 바닷물이 많이 몰려가. 저기압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엄청나게 강해졌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너무 강한 고기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강기류가 너무 또 강해졌죠. 공기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저기압이면 또 구름이야. 이 구름이 아까보다 더 많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비가 많이 내려요. 적당히 내려야지. 너무 많이 내려. 그래서 이 지역이 오히려 홍수가 됩니다. 홍수가 나고요.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냐면 용수 현상이 너무도 강하게 일어나겠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너무 강하니까 이제는 서늘한 정도가 아닙니다. 냉해를 입어요. 냉해. 너무 추워진 거야. 너무 추워졌어. 그리고 비는 적당히 좀 내려줘야지. 더 이상 안 내리겠지. 더 많이 안 내리겠지. 오히려 동태평양이 가뭄이 일어납니다. 이 가뭄은 당연히 산불로 이어지고요. 이해되나요? 어떤 상황인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다 자료 해석이야. 예를 들어 344번 봐봐봐. 거기 수온 편차라는 말이 나오거든. 수온 편차는 관측값을 평균값을 뺐다는 얘기했는데 쉽게 가. 쉽게. 항상 어떤 편차, 수온 편차뿐만 아니라 기온 편차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측값을 평균값을 뺐다는 얘기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관측한 값이 크면은 수온 편차는 플러스야. 맞지? 그러면 관측한 값이 크다는 얘기는 수온 편차가 플러스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냥 더운 거야. 쉽죠? 잘 봐. 이것뿐만 아니야. 기압 편차가 나와요. 기압 편차. 기압 편차가 플러스다. 관측값이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고기압이야. 그냥. 알겠죠? 얘만 보라고요. 얘만. 다시 수온 편차가 플러스다. 그럼 뭐라고? 온도가 높다고. 끝. 더 이상 없다고요. 그러면 동태평양 쪽이 온도가 높은 편이야? 서태평양이 온도가 높은 편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태평양이 온도가 높은 편이죠? 보이나요? 그러면 얘는 엘니뇨가 되는 거지. 그냥 엘니뇨. 엘니뇨만 골라내면 돼요. 잘 해석이야. 그냥 단순하게. 기억 맞아요? 니은 맞아요? 적도 부분의 서태평양 해역이 나타나는 해수층 두께가 얇아졌다? 봐봐 맞잖아. 적도 지역 근처에 있는 서태평양의 나타난 해수층이 얇아졌잖아. 처음보다. 이 얘기야. 뒤에서는 틀렸죠. 적도 부분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해역의 수온 차이는 어때요? 여기하고 수온 차이가 작아졌지. 됐나요? 그래서 이만 정도. 엘니뇨 라니냐는 요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좀 많이 나와. 예를 들어가지고 348페이지, 348번 한번 봐봐봐. 이런 것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나왔잖아. 이번엔 해수면 높이 편차야. 한번 풀어볼까 한번. 요거 348번 시작.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엘니뇨가 먼저 알아내면 되네. A하고 B에서.
A 같은 경우는 이게 해수는 높이 편차로 나왔지 이번에. 그러면 해수의 높이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관측값이 큰 거지. 그렇지? 높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동태평양 해역의 높이에 대한 편차가 크다. 무슨 얘기일까? 원래는 이런 상태를 유지했었어. 높이의 편차가. 관측관 값이 얘가 높아진 거야, 얘가 높아진 거야. 그 생각해봐. 얘는 바닷물이 쏠려서 오른쪽이 동태평양이 낮아진 거지. 얘는 바닷물이 덜 쏠려서 이쪽으로 또 바닷물이 오게 돼서 얘가 더 높아진 거지. 얘는 엄청나게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지. 높이가. 이해돼요? 그 높이가 플러스가 된 게 뭐라고? 엘니뇨 현상이다. 그것만 딱 파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라니냐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엘니뇨입니다. B가 엘니뇨. 엘니뇨 시기로 고를 했으니까 됐고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349번도 볼까? 349번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기압 편차입니다. 기압 편차. 그러면 항상 기본적인 거 생각해. 평상시를 먼저 생각하세요.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고 안 되겠으면 그려. 실제 그릴 시험 볼 때. 동태평양과 적도부근 서태평양 중 하나래요. 근데 언제 상태야? A와 B에서의 기압 편차를 나타냈고요. A와 B는 적도부근 동태평양과 적도부근 서태평양 중 하나라고 했어. 그냥 그렇게 나왔네. 아, 근데 나와 있네. 거기에 자료해 보니까 엘니뇨 시기일 때 A는 높고 플러스고 B는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엘니뇨 시기일 때 나와 있네요. 그럼 플러스인 게 기압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관측값이 큰 것이 맞지? 관측값이 플러스야. 관측값이 큰 거야. 관측값이 크다는 얘기는 엘니뇨 시기일 때 가장 기압이 높은 곳이 어디냐라는 묻는 거잖아. 어디야? 엘니뇨 때. 서태평양이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에요. 고기압. 됐나요? 그러면 A가 서태평양이고 B가 동태평양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엘니뇨 라니냐는 항상 다양한 자료가 많이 나와. 근데 기본적인 거 요것만 요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얘기야. 이거 안 적었나? 라니냐라고 왜 안 적었나? 라니냐라고 왜 안 적어놨나요? 라니냐 어린 아이란 뜻이죠. 어린 아이. 어린 여자아이. 여자아이. 아무튼 A는 적도부근 서태평양 해역이다. 그래. 평상시에 상승기로 발달하는 해역은 A다. 평상시에 상승기. 평상시. 서태평양 맞지? A가 맞죠? 엘니뇨 시기에 강수량이 증가하는 해역은 B이다. 엘니뇨 시기 때 동태평양이 오히려 저기압이 됐지. 그러니까 맞죠. 비가 내리죠. 할 수 있겠나요? 니은 다시 오케이. 평상시라고 했잖아. 일단은 A 해역은 적도부근 서태평양이라고 알 수 있지. 근데 평상시라고 해. 평상시. 서태평양의 평상시. 저기야. 했나?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이게 상상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그냥 간단하게 그려. 뭐만 그러면 내 기압 배치하고 요거 수온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 수온의 수직 분포 요거만 그리면 돼.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리고 상상하면 자꾸 실수하는 거야. 원리 되겠나요? 또 어떤 거 있나? 헷갈리는 거. 됐나?
일단 한번 쉬었다가 합시다.